been flipping pages since I could remember.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87TV 앵커 김동환의 시선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좀 요소수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되게 뉴스에 보면 요소수란 이야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요소수, 이게 뭐 하는 물질일까요? 이게 별 물질은 아닙니다. 요소에다 물 더한 건데요. 왜 요소에 물 더한 이 간단한 물질이 많이 부족하다고 난리냐라고 했을 때 일단은 요소수가 어떤 물질인지부터 먼저 아셔야 됩니다. 요소수, 요소에다 물을 더한 물질인데요. 그럼 요소라는 물질이 있어야 되는데 이건 약간 오줌에 많이 들어가 있는 물질입니다. 우리 몸으로 봤을 때는 오줌에서 많이 나오는 물질인데 이렇게 흔한 물질이 왜 부족하냐? 일단 요소를 오줌에서 뽑는 게 아닙니다. 오줌에서 뽑는 게 아니라 요소라는 물질 자체가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건데 이게 결국에는 암모니아를 바탕으로 만들려면 천연가스에서 암모니아를 뽑거나 아니면은 석탄에서 암모니아를 뽑습니다. 석탄에서 요즘에 되게 몇 달 전부터 중국에서 석탄이 많이 부족하다, 발전이 걱정된다, 석탄 가격 폭등한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런 석탄 이야기들이 굉장히 사회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다 보니까 석탄이 많이 필요하네 라고 했는데 그 석탄에서 뽑아내는 게 요소라서 이게 많이 부족했던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일단은 화력발전소에 들어가면은 석탄이 쓸 데가 없습니다. 뭐 남아오는 거야 뭐 시멘트에 나가는 연탄재 같은 것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불타서 없어집니다. 여기까지는 뭐 불타서 없어지니까 그렇다 치는데 지금 석탄이 부족했지 않습니까? 부족해서 전기를 못 돌릴 수준까지 가니까 전기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석탄이 필요했는데 그러면은 다른 곳에 가야 되는 석탄들이 부족해지는 겁니다. 석탄이 산업에 쓰이는 예로는 뭐 예를 들어 석탄 화학에서도 쓰이기도 하지만 가장 많이 쓰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코크스입니다. 코크스 발전용으로 많이 쓰이는 석탄들인데 발전은 아니고요. 코크스라는 물질은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석탄을 정제한 물질인데요. 이게 어디 쓰이냐 하면은 우리가 포스코 같은데 제철소에서 많이 쓰입니다. 제철소에서 철을 녹였을 때 둘이 철하고 섞이면서 화학 반응을 통해서 철에 있던 산소를 코크스가 먹어서 이산화탄소를 내뿜는 그런 식으로 철을 환원시켜줘서 이제 우리가 멀쩡한 철, 우리가 아는 선철이 나오게 되는 과정을 겪게 되는데 이런 제철소에서 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이 필요했었는데 그 코크스를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게 요소입니다. 이 요소가 그렇다 보니까 가장 부족해졌는데 왜 요소가 이게 어렵지도 않는데 왜 중국에서 요소 부족하니까 왜 우리나라까지 문제가 됐느냐라고 했더니 이 요소 문제가 어디서 시작했냐면요. 중국에서 시작한 게 아니라 한국이 원래는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옛날에는 한국비료라는 회사가 있었고요. 요즘 이름으로는 롯데정밀화학입니다. 이런 회사가 예전에는 비료를 만들기 위해서 직접 암모니아도 생산하고 뭐 다양한 활동들을 했었는데 그게 만드는 원가 자체가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더 싼 상황이 됐습니다. 그게 더 싸지다 보니까 중국에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굳이 만들 필요 없이 사오면 된다라는 이유로 지금까지 가공만 하거나 요소를 사와서 요소수로 만들거나 암모니아를 사와서 비료를 만들거나 하는 등의 행위를 했었는데 최근에 말씀드린 대로 중국에서 물가가 굉장히 폭등했지 않습니까? 물가도 많이 변동하고 전기도 부족하니 석탄도 많이 쓰고 같은 이유로 인해서 비료 가격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비료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중국에서 해외로 요소를 반출하는 걸 금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로서는 요소를 굉장히 많이 의존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요소를 수입을 못하게 되다 보니까 이제 공급 대란이 일어난 건데 이 요소라는 물질이 어떻게 차에 적용하는지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차 뒤에 보면은 디젤차, 경유차 보면 유로 1, 2, 3, 4, 5, 6 나중에 또 7까지 나오는데요. 6, 뭐 5, 4 이런 것들이 많이 적혀 있는 거 보실 겁니다. 대부분의 차는 지금은 5를 유지할 텐데요. 이게 뭐냐? 유럽에서 만든 환경 기준, 디젤 엔진 기준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인데요. 디젤 엔진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매연가스를 많이 발출시킵니다. 그 중에서 질소 화합물들이 많이 발생하는 게 가장 큰 공기 중에 문제가 됐었는데요. 이거를 여기 위에다 그러니까 요소수를 분사해서 거기에 섞으면은 물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분리가 돼서 질소랑 다른 물질들로 분리돼서 환경 오염 물질을 정화하는 기능을 가지게 됩니다. 원래는 이게 요소를 쓰진 않았습니다. 원래는 안 쓰다가 점점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서 요소를 안 쓰고는 멀쩡한 차를 만들기 어렵게 됐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요소가 계속 들어가게 되는데 요소가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트럭 같은 데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은 일시적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일단은 중국에서 석탄 생산량이 충분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에 있던 많은 석탄 광산들이 물에 잠겼었으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석탄 발전량이 줄어들고 환경 규제 때문에 소요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석탄 발전 자체가 줄어들 것이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전기 소요가 많아진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석탄 생산량이 줄고 그리고 중국과 호주 간의 무역 전쟁이 있었잖아요. 호주와 중국 간의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석탄을 수입 안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생산된 석탄을 전부 거기 화력발전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석탄이 들어가야 될 곳에는 못 들어가는 현상들이 생겨나다 보니까 공급 자체가 줄어드는 현상들이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석탄 자체를 우리가 봤을 때는 더 이상 투자를 안 했거든요. 이게 뭐 이제 다 태양광, 풍력, 뭐 수력 뭐 이런 신재생으로 할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런 상황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요소수 대란처럼 요소수 대란도 참 웃긴 건데 이제 디젤 엔진 차가 다 전기차나 아니면은 뭐 수소차로 바뀐다고 하는데 전기 배터리 자동차나 수소 전지차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볼 때 그 모든 것들 우리 수소차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필요하면은 요소 필요 없어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고요. 그런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운송을 트럭에 의존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큰 물건들은 인천항이나 아니면은 부산항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 그리고 중량물들, 굉장히 무거운 물건들은 또 철도가 잘 깔렸으니까 철도로 옮기곤 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트럭에 대한 의존도가 좀 높은 편이었는데 이번에 수소 대란이 좀 심했던 것 같습니다. 요소수 대란 자체가 좀 심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아마 친환경으로 전환도 굉장히 빨리 될 거라고 저는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데 우리가 화물연대가 화물 노동자분들이 파업을 하게 되면은 보통 가장 먼저 투입되는 데가 코레일입니다. 코레일 화물열차가 장대열차라고 해서 겁나 긴 열차가 준비됩니다. 그 열차를 통해서 화물을 수송하곤 했었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도 장거리 화물을 옮기시는 분들을 대신해서 코레일이 좀 한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 단기적으로 이분들이 셧다운 되더라도 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에서 작은 화물들이 좀 많은데 그쪽에서 아마 차질이 좀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지금 석탄 생산이 정상 궤도에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이슈가 아닌가 싶고요. 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예전에 마스크 한창 부족했지 않습니까? 작년 중에 마스크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뭐 마스크 사재기 한 해 만회하는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얼마 안 가서 마스크 풍년이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이번 이슈가 끝날 때까지 얼마 안 걸릴 거니까 정부를 믿고 좀만 더 기다리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특히나도 정관수술이라고 해서 그 요소수 배기 잔치를 떼는 수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거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일단 걸리면 벌금이고요. 그것보다도 그거 하는데도 비용이 많이 듭니다. 그럴 바에는 그냥 안 하는 게 전 낫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절대로 규제를 완화해 주진 않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그거를 완화해 줄 걸 기대하고 떼는 거는 오히려 돈 버리는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요.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이 조금만 정부 말을 듣고 좀만 기다려 봅시다. 네. 오늘은 요소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좀 길게 했던 것 같은데요. 중간중간에 제가 좀 말 잘못하거나 실수한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댓글에서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용어 문제에 있어서 약간 다른 거긴 한데 제가 최대한 정정하려고 노력했는데 혼돈이나 혼선을 빚어드린 것들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뉘앙스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저는 조금만 더 기다리면 요소 문제는 해결될 거라 믿습니다. 네, 조금만 더 기다립시다. 네, 오늘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